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오디오 클립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EL님께서 어머 쿠팡도 다녀오셨군요. 쿠팡 일이 정말 힘들다던데 고생하셨습니다. 지혜복 선생님 집안에도 다녀오셨군요. 정말 황당한 세상이지요.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라고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쿠팡은 일이 어렵진 않은데 저는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좀 앉아 있을라 치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냥 쿠팡은 사람을 기계로 본다 싶었고요. 지혜복 선생님 일 같은 경우에는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하셨다는 이유로 부당정보, 부당해임 되셨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여성 의제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앞길이 구말리 같은 여성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지혜복 선생님이 승리하시고 학교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인들이나 처음 뵙는 분들한테 자기소개할 때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는 알겠는데 팟캐스트는 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 어플을 다운받아서 쉬지 않는 주둥아리나 히미스타를 검색하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플을 다운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쓸데없는 어플 막 더 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검색창에다가 히미스타나 쉬지 않는 주둥아리 검색하면 나와요. 어플 다운 안 받고 그냥 웹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플을 다운받아서 듣지 않더라도 자신한테 맞는 방법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한 약속은 따로 잡지 않아서 구구절절 길게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관악구 제로웨이스트샵 1.5도씨에 가보고 싶다라고 한 친구가 있어서 친구랑 1.5도씨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1.5도씨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귀여운 손수건이랑 말린 망고랑 아몬드를 좀 샀고요. 친구는 1.5도씨와 협력하고 있는 어나더 그로서리의 바닐라 우유잼을 샀고 주방 세제도 리필을 했어요. 그날 친구랑 산책 겸 여기저기 좀 많이 걸어 다녔는데 요망진 부엌에서 밥도 먹었고요. 보라매 공원도 한 바퀴 돌면서 피크민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인이지만 저와 한국어로 대화해주는 착하고 귀여운 친구와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랑 을지로 입구역에서 만나가지고 일단 밥부터 먹자. 근데 주변에 은근히 뭔가 갈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김밥, 떡볶이, 순대, 오뎅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고요. 제가 몇 년 만에 검정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나갔는데 친구가 예쁘다고 해줬어요. 근데 멀리서 봐야 예쁘다. 저는 좀 약간 찍히고 까이고 이런 거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매니큐어 하시는 분들은 되게 깔끔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바르는데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날 사실 친구가 2시에 열리는 환영 무대가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갔던 거라서 2시 시간 맞춰가지고 한 10분 전쯤에 무대 앞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2시에 이제 환영 무대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오프닝으로 아이브의 레블하트까지 엄청 신나게 듣고 그 뒤로는 저희도 약간 방전이 됐었나 봐요. 그날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무대 쪽에서 좀 빠져나와가지고 친구랑 부스를 돌았습니다.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가고 싶은데 위주로 갔고요. 친구가 들르고 싶었던 부스를 다 둘러보고 나서 저도 이제 두 소장님과 지향님이 계시는 부스에 갔는데요. 두 소장님이 친구한테 네이클로버를 챙겨주셔가지고 친구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빤소공 언니가 어떤 부스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언니는 이미 한참 열일 하신 뒤여가지고 엄청 지쳐 보이셨어요. 네, 저도 진짜 그 복잡한 데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언니는 기가 빨릴 만도 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부스를 좀 한참 돌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카페에 가자라고 했는데 마침 친구의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합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도 아는 친구여가지고 오랜만인데도 굉장히 즐겁게 놀았고요. 사실 우리 전부 다 아는 언니들로 이루어진 인연이어가지고 좀 더 반가웠어요.
카페에 앉아 있다가 4시부터 행진인 줄 알고 4시에 맞춰서 나갔는데 4시 반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땡볕에서 잠깐 대기를 하다가 우리가 아마 시작은 4호 차량을 따라갔던 것 같은데 걷다 보니까 저희가 완전 뒤쳐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돌아올 때는 5호 차인지 6호 차인지를 따라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제가 따라가던 트럭에서 여자 아이돌들의 노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되게 크게 따라 불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노래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릴 때는 합법적으로 노래하려고 교회에 나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아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가지고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진하면서 우리 아는 언니들 단원들을 몇 명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제가 퀴어 문화축제에 오랜만에 간 것도 있지만 다시금 또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약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제가 온라인으로 연대하고 있는 한국 옵티칼 관련 인원들이 많이 보여서 마음이 또 짠했습니다. 퀴퍼의 영향인지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고용 승계 청원 100% 달성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기쁘고요. 박정희 동지가 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진 끝나고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개인 모임이나 단체별로 사진을 많이들 찍고 계셨는데 그때 제 눈에 김기홍 추모하지 않는다라는 피켓이 좀 띄었고요. 저희 일행들은 이제 지쳐가지고 여기서 빨리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를 벗어나는 게 먼저여서 빨리 밖으로 나왔고 저녁 먹자는 의견이 맞아서 어디에 갈까 하다가 돈가스, 카레, 소바 같은 것들을 파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전 너무 더워가지고 막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후루룩 좀 그냥 삼키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냉소바를 시켰고 와사비를 아주 신나게 풀어서 국물도 마구 들이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그릇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나른하고 피곤한 거야. 그래서 다 먹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았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봤더니 피크민이 2만 보를 넘게 걸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정신과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에 그 댓글로 추천을 해주신 곳이랑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또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벌써 3번째 병원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냥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안 맞더라도 일단 가다 보면 뭔가 그 정보 같은 것도 더 쌓이고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또 뭔가 나쁘지 않다. 어떤 정보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초진이라 가지고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요. 뭐 손이랑 발이랑 집게 집어가지고 그 자율신경 검사 그거랑 또 이렇게 설문지 같은 거 여러 가지 설문지 같은 것들을 했는데 선생님이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아주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일단 우울 점수가 18점이 넘어가면 심한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40점이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긴장도가 너무 높대요. 그래서 당연히 약은 먹어야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제 주변에 또 정신과를 다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무슨 약을 처방받았냐라고 묻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약 이름만 듣고도 조금 심하신가 봐요 라고 바로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병원 가기를 좀 꺼렸던 게 앞서 2번 갔던 병원에서 받아온 2번의 약이 모두 다 부작용이 좀 심했고 이번에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좀 마음을 먹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약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받아온 약인데 이번에도 두통과 속 울렁거림,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병원에서 약을 받아와서 그날 밤에 첫 복용을 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에 퀴어 문화축제에 다녀온 건데 퀴어 페스티벌 다녀온 다음에 집에 와서 씻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시켰는데 그거를 그냥 상에 올려놓고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 키퍼 하는 도중에도 좀 어지럽고 몸이 안 좋긴 했는데 이제 자주 못 보는 친구랑 만나는 거라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조금 참았다? 예, 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정신과 약 부작용이 아니라 그냥 몸살인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몸살은 되게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에 제가 느끼던 그런 몸살이 아니고 막 되게 어지럽고 속 울렁거리는 그런 게 지난번 약 부작용 때랑 느낌이 너무 비슷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도 사실 좋은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얼른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시 또 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하루만 더 먹어보고 또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약을 아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약 이름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난번 약이랑 이번 약에서 공통되는 성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약을 빼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연유로 대충 호로록 마무리해버리는 방송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까지 중에 가장 짧은 방송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제가 지금도 약간 식은땀이 나고 있어가지고 얼른 빨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